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기 불황의 시그널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경기 불황은 뭘까?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 맞죠? 먹고 사는 것에 뭔가 좀 한계를 느끼는 거. 어, 버티기 힘든 거. 이 경기 불황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경기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직장 다니고 직장에 살아남고 하는 거야. 근데 요즘 보면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직장 그만두면 재취업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면 일할 데 없고 지금 오래 놓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기 힘들고 뭐 직장 구하려고 해도 계약직밖에 없고 그리고 설령 일자리 지원해도 수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경기 불황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경기 불황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채팅이나 댓글로 하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요즘 좀 과해.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올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상당수야. 대기업 다니는 분들 걱정을 많이 해요. 보통 제 방송에 좀 직장을 다닌 지 오래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 방송 나이대가 40대 초중반이 많아요. 그 영푸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직장에서 이제 짬과장 또는 차장입니다. 빨리 진급하신 부장도 있겠죠. 보통 차장 정도. 근데 딱 그 나이대가 보통 기업에서 이 모가지 쳐내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80년생, 79년생 이 나이대 분들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대 분들이 많이 결혼했으면 문제가 뭐냐면 자식한테 돈 들어갈 게 많아요. 보통 결혼했으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아니면 빨리 결혼했으면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돈 나갈 일이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가요. 웬만하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대기업 중견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을 겁니다. 특히 짬 차신 분들은 몸살이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올해 희망퇴직을 대규모로 단행합니다. 내보내겠다는 거죠. 돈을 주고. 근데 이 시국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이만한 돈 못 받는 거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뭐 자영업하면 말아먹을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가야 돼.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누군가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게 내가 되긴 싫어요. 그렇죠? 누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국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가면 다 없다는 거. 나간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 알잖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온 콘텐츠가 뭐냐면 권고사지, 희망퇴직 브이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오래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예. 일을 못해서 그만뒀다기보다는 회사가 점점 사업 성과가 안 나오고 이제 적자가 나오고 그 많은 직원을 안고 가기 힘드니까 회사에 딱 필요한 인력만 날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력들은 정리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보통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이 보통 한 직장 한 10년차, 14년차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래 다녔죠, 이게. 한의사를. 근데 이제 회사가 도무지 버틸 수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야. 그런 권고사직은 사실 회사한테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으면 회사가 얼마나 힘들면 나같이 오래 일한 직원 내보낼까 이 생각 들거든요. 이게. 회사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왜 차부장급들 내보내냐면 일단 돈을 많이 받습니다. 돈과 복지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기업의 차부장이 보통 억 단위 되죠. 1은 넘는데 그 연봉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기업 다니고 이제 차부장이면 결혼했으면 자녀들 복지까지 다 받는단 말이죠. 의료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들 교육비까지 다 지원받기 때문에 회사에 나간 돈이 진짜 많아요. 진짜 사원 데리고 훨씬 더 많아. 배 이상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연봉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거 의료비 지원, 자녀 유치원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 지원, 학원비 지원 이런 것도 복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제 뭐 급료세 같은 거 주고
아니면 이제 직장 내 뭐 콘도 이용권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보통 가정 있는 분들 많이 쓴단 말이야. 거기에 나간 돈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돈을 절대 적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많이 받은 만큼 회사에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딱히 기여한다 볼 수 없어. 물론 그분들이 회사에 남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이제 안고 있는 직원도 엄청 많은데 그 안고 있는 직원에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건 너무 안 나와. 얼마 전에 LG전자 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이래요. 1,000억. 그 직원 수가 몇 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고 갈 수 없잖아. 그러면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해야 되죠. 옛날처럼 뭐 100세까지 무조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가전을 바꾸는 것도 정말 신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가전이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마 고쳐 쓰려고 할 겁니다. 새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뭐 더 안 팔리겠죠, 이게. 그럼 올해 이제 대기업의 중견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도 이제 회사가 이제 많이 어려우니까 권고사직을 하는 그런 회사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남아있어라, 버티라고 하지만 그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버티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너무 강경이 나오고 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짐 싸두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길 걸어가다 보면 임대 건물 많죠. 예. 그 건물에 보면 통유리 돼 있는데 유리 안에 이제 싹 다 비어가지고 예, 아무것도 없고 거기 이제 유리에다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거를 임대문이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적힌 거 많이 봤죠. 이게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번화가에도 많아요. 오히려 번화가 같은데 이런 임대 건물이 많습니다. 아니 번화가는 목 좋기 때문에 장사 잘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옛말이에요, 옛말. 오히려 번화가가 공실이 더 많아요. 서울 같은 데 보면 이제 저기 이대 신촌이나 저 가로수길 있잖아요. 강남구 신성 이런 데가 더 많아요. 왜 많겠어요? 그런 데는 권리가 엄청 비싸겠죠. 왜냐하면 노른자 땅이다 보니까. 예. 근데 문제는 보통 그런 것을 창업을 하면 창업비도 많이 들고 나간 돈도 많은데 문제는 그런 데는 또 싸구려 팔면 안 되거든. 좀 비싼 거 팔아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비싼 거 사 먹겠습니까? 500원 천엔 아쉬운데 비싼 거 사 먹을까?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 권리금이나 어떤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웬만하면 가격대가 나가는 음식을 팝니다. 그래야 타산이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중개사정 안 좋은데 가격대가 나는 음식을 사 먹겠습니까? 사 먹기 좀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싸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가게 임대료하고 나가는 돈 메꿉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길 걸어가다 보면 정말 목이 좋은데도 그런 임대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 불황이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다 인지하고 있을 거야. 예. 어디는 다 불황이 이제 중고차도 잘 안 팔립니다. 중고차도. 아마 올해 들어 신차도 많이 안 팔릴 거야. 신차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상가도 공실이지만 원룸 공실도 엄청 심각해요. 요즘 진짜 건물주를 대출 끼고 있는 사람들은 위태위태할 겁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공실 심각하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드론 띄워가지고 왜 이제 건물 짓담한 거 있잖아. 아니면 펜션 다 지었는데 사람 없어가지고 허업을 판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이죠. 유튜브 컨텐츠 보면. 예. 건물은 새 건물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을씨년스럽고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 맞죠? 근데 지금 공실이 건물이 앞으로도 사람 차겠습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사람들 돈은 없고 계속 공실이겠죠, 여러분. 음, 앞으로 원룸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원룸 월세도 많이 오르거든요. 월세도. 월세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 원룸 오피스텔 건물주도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저 오피스텔 원룸 사드렸거든요. 그러면 월세 받아서 갚아야 돼. 근데 점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나간도도 많아지거든요. 세금 같은 거 많아지기 때문에 월세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럼 작년에 이제 서울 같은 데 원룸이 60만 원이면 올해 65에 70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압박 더 심하겠죠. 거기다가 뭐 각종 뭐 냉난방비도 오르겠죠. 관리비 같은 것도. 그럼 서울살이가 점점 팍팍한 거예요, 이게. 예. 앞으로는 함부로 자취 같은 것도 쉽게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간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자취 생활하다가 이제 나간 돈 감당 못해서 본가 들어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목 좋은 데 원룸은 그래도 사람이 차요. 차는데 뭐 지방 변두리 같은 데는 이제 원룸이 많이 남겠지.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원룸 이제 공실돼도 월세를 왜 못 낮추냐? 월세 낮춰버리면 자신이 대출받는 걸 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딜레마죠, 이게. 뭐 댓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저 건물주를 좀 싸게 내놓으면 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워낙에 은행 이자 높고 하다 보니까 싸게 받아가지고는 그거 못 메꿔 이거를. 들어간 돈이 있는데. 예.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거북섬에 있는 그런 생수 같은데 좀 싸게 받아라 하는데 싸게 받으면 이게 대출금 맺을 수가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게 보통 그 거북선 같은데 그 상가 건물도 보통 분양가가 6억에 8억 그 정도 합니다.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만 한 400 나갈걸? 350에 400? 원금 이자, 그러니까 원금에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 원래 한 200 받아야 되는데 사 없으니까 30 받아 나오면 누가 어떻게 이걸 메꾸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빈대는 앞으로도 비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앞으로 막 빚 많이 내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을 이제 절대 하면 안 돼. 이거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야. 그 상가 건물 임대 받는 사람들도 애초에 상가 건물 임대 안 받았어도 산단 말이에요. 사는데 지장 없거든. 근데 욕심 부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이제 상가 연끌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몇 배로 이제 더 받으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가진 거 다 날리게 생겼어요, 이게. 가정도 붕괴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랄게요. 일반 서민들은 한번 투자 실패하는 것만으로 남은 인생 영원히 나락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락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부터 지금 빚쟁이분들 많잖아요. 단순 채무자들 많죠. 아마 그분들이 스스로 빚을 갚기 점점 힘들 겁니다. 점점 힘들 거야, 이게. 왜냐? 일단 채무액이 너무 많아요. 빚이 억 단위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억 단위 넘으면 상식적으로 갚기 힘듭니다. 왜냐? 보통 빚의 액수가 많을수록 이자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이 가진 능력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도 없습니다. 무슨 일 가지고 어떻게 갚을 겁니까? 뭐 배달? 배달도 예전 같지 않아, 이게. 사람들 다 죄다 배달로 몰리는데, 아니, 배달 라이더 많아지고, 배달코는 감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파이 싸움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뛰어드는데? 지금 여자분도 많이 뛰어들고, 어르신도 많이 뛰어듭니다. 왜냐, 이 배달 업종은 제한이 없잖아, 이게 뭐. 나이 제한, 뭐, 자격 제한, 신분 제한,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돈 벌 데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없지. 노가다도 없지. 배달은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뛰어드는 거죠. 뭐 오토바이 없으면 뭐 자동차 남은 거 있으면 그걸로 차량 배달하면 되고.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배달 뛰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쇼츠 라이브 보면 배달 라이더도 진짜 많아요, 이게. 네, 유튜브 쇼츠 라이브 보면. 제가 본 배달 방송만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새벽에도 배달 질문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사람들 안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전화번호 막 큰 돈 내는 얘기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빡세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 예전만큼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요, 아마 가장 힘든 사람이 좀 빚이 많은 분들일 거예요. 빚이 많은 분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빚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이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그걸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살고 일하면 갚을 수 있다.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죠. 안타깝지만 인간이 가진 능력과 환경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이런 경기 불황일 때는 그 한계가 더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막대한 빚이 진 사람이 많고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올해를 버티기가 힘든 사람도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벌이도 많지 않은데 애초에 가진 게 없으면 빚 같은 거 지면 안 돼. 애초에 뭐 빚 져가지고 해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이 빚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대출받아서 해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버는 돈만으로 좀 적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적게 쓰는 연습을. 적게 써도 탈만해요. 근데 이제 좀 포기해야 될 거야. 많은 것들을. 좀 인프라 같은 거 포기하면서 남들하는 거 포기하면서 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